안녕하세요. 토끼 왕자입니다. 이번 요약은 23일부터 오늘까지의 경제기사 요약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사가 있었습니다. 23일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내린다거나 두 번 다시 상승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라는 게 있죠. 그 추세가 약해졌다고 볼 수는 있는 거고요.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 결승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RN이 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부터 RN이 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수 교체하고 나서 몇 번 흐름 끊기자 금방 프랑스가 따라잡았었죠. 그러다 다시 RN이 앞서가고 따라잡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줬었습니다. 분명히 경기 내용만 보면 RN이 압승을 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한번 흐름을 뺏기니까 승부 차이까지 갔었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한 사람이라면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달처럼 쉬어가자라는 식으로 동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담을 감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안 올려도 되겠다 싶은 상황이니까 금리 동결을 한 거겠죠? 바꿔 말하면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계속 동결하거나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기사는 정부에서 수소차를 사준다는 기사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수소차에 투자를 해야 되나 싶은데 시그널이 좀 부족하고요. 일단 월간 수소차 판매량이 300대 수준인 게 너무 작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수소차 내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보통 신년사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제일 핵심을 언급하는 건데 거기서 빠졌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닌 거고요. 과연 정부의 이 정책으로 수소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면 반면에 연준은 내달 0.25% 정도의 금리를 올릴 것을 보여진다는 기사입니다. 연준 금리와 국립금리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연준 정말 안 좋아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 얘기를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매달 금리와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 이걸 올해도 반복해야 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업종과 기업의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좋은 종목 찾아도 연준 발표로 나스닥 급락해버리면 다음 날이면 우리나라 증시도 무너지고 또 그러면 개별 종목도 같이 박살이 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그래도 코스피가 40에서 50 빠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다음 달 10일에 종목별 체급 조정이 있을 거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중형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펀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거라는 기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 싶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형주 중에서 중형주 내려가는 종목 체크했다가 기관의 매수가 몰릴 것 같으면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십으로 넣어봤습니다. 한전이 사상 최대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번 정부는 원전을 유지할 거고요. 그러면 야당에서 탈원전과 친환경을 다시 강조하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은 아직 무리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환경에 힘이 실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쯤에는 유럽부터 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하지 않을 거고 ESG니 뭐니 하면서 점점 환경보호의 여론이 더 몰리게 되겠죠.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후반부에 야당의 지지율이 높다면 태양광 등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 건데 딸이 자기 아버지 휴대폰 훔쳐다가 남친을 줬고 그래서 남친이 그 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코인을 팔아치웠다는 기사입니다. 휴대폰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이체 비밀번호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거 따로 챙겨줬던 건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여담이지만 노트북 가지고 카페를 자주 가지만 어지간해서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가지도 않습니다. 노트북이면 돈 빼기면 사는 거지만 코인 지갑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주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가상화폐가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는 꼭 주의를 해서 뭐 가족들에게도 안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기사에서는 AI 때문에 폭등했다고는 하지만 점점 더 가치가 AI와 상관없이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를 하건 메타버스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컴퓨터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시장 선점하고 있는 CPU나 그래픽 회사가 있는데 신생으로 나오는 다른 회사들이 점유율을 올리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시장 선점하고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펫 산업 중에서 에겐우리가 몇백만 원을 팔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건 두 가지 저는 말하고 싶어서 넣은 건데 하나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1인 가구나 딩크족이 늘어날수록 애완동물 어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제만 해도 저희 집 고양이가 제가 설거지하는 기다렸다가 뒤에서 옹아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간식 달라고 애기 소리가 낑낑거리는 건데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여전히 펫케어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우선 동물들은 옷을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뭐가 걸쳐지는 건 극히 많은 동물이라서 저는 의료 쪽 같은 경우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의 시장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건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픈바를 위해서 스테이킹 이자 같은 걸 많이 준다고 꼬시더라도 신규 스테이블 코인은 무시할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에 루나의 몰락을 봤죠. 스테이블은 어디까지나 안정성이 최고로 우선돼야 되는 만큼
굳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불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이나 증권사에서도 공과금 납부가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기사이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산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롯데에서 상속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 지주사 설립이 됐고, 그러면서 롯데 계열사 중에서 롯데손보나 롯데카드 같은 그런 금융계열사를 매각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금산분리로 인해서 롯데카드 일반 지주사는 보험회사나 카드 같은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은행을 과점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렇다고 혹시나 금산분리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완화시키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밤이지만 그래도 경제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들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